예, 6학년이 쓴 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감기가 준 여유. 약 일주일 동안 감기는 나를 지독하게 괴롭혔다. 목에서 항상 간지럼을 피우고 목에 상처를 낸 것처럼 아프게 하기도 했다. 또 열을 높이기도 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심술궂었는지 모르지만 생각해보면 여유를 줬었는지도 모른다.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말이다. 여러분 보세요. 사이사이 좀 고쳐 쓰기를 했죠. 선생님이 직접 고쳐 쓰기를 했는데요. 감기는 일주일간 고통을 주었지만 그랬었기에 더욱 많이 쉴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성장기 아이들은 10시에 자야 한다지만 학원 숙제 등으로 인해 12시에서 1시 정도에 자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감기가 걸리면서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도 빨리 잘 수 있었다. 그래서 어쩌면 감기가 나에게 좀 더 많이 쉴 여유를 준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고이지만 말이다. 둘째 문단이고요. 감기가 계속되면서 몸이 아프기도 했지만 나는 감기가 나에게 예방 주사를 넣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예방 주사를 넣어 줬다고 생각한다. 고쳐 쓰기를 했죠, 선생님이. 조금 있으면 독감도 유행이겠지만 또한 여름 감기도 올 것이다. 그렇다면 감기는 나에게 여름 감기를 미리 경험시켜 준 상황이다. 또한 감기를 견디는 동안 면역력도 많이 올랐다. 이제 생각해보면 감기는 나에게 예방 주사를 넣어주어 힘을 기를 여유를 준 것 같다. 사실 감기를 앓게 된 이유는 나에게 있었다. 네, 하루 동안 운동하는 시간이 여간 부족한 것 같기도 했다. 또한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숙제를 미리 해야 하는데 놀다가 밤에 숙제가 쌓여서 밤늦게 자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 감기를 통해 나의 생활을 뒤돌아 볼 수 있게 되었다. 감기의 원인을 사사건건 따지면서 말이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감기가 다 낫고 나서 내 성격이 좋아졌는지 모른다. 감기가 다 낫고 나서 학교에 가니 친구들이 관심을 가져준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친구와 친해지기가 더욱 편해진 것 같다. 어쩌면 감기가 나에게 배려심을 가질 여유를 줬는지 모른다. 나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을 말이다. 감기가 준 여유라는 글인데요. 6학년 학생이 쓴 글입니다. 여러분이 쓴 글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던 생각짜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기가 가져준 여유라는 생각짜기의 주제를 여기서 표시를 했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감기가 가져다 준 여유라는 주제를 이 글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름대로 문단을 표시하면서 아마 문단의 중심 내용만 몇 가지를 표시한 것 같아요. 그죠? 첫째 문단은 열과 고통을 주었지만 여유를 준 감기. 또 많이 쉴 수 있는 여유를 아마 그 다음 문단 힘을 기를 여유를 준 감기. 그 다음에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준 감기.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서는 관심을 받아 친구 관계를 만들 여유를 준 감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글을 다시 읽고 또 고쳐쓰기를 하잖아요. 선생님이 사실은 여기저기 막 고쳐쓰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고쳐쓰기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또 목적이 있죠. 그런데 고쳐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생각저기처럼 글 쓰기 전에 어떤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주제가 잘 표현되도록 다듬고 고치고 다시 만지고 하는 게 바로 고쳐쓰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글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글을 쓰기 전에 어떤 목적을 정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조금 섬세하게 여러분. 그죠? 열을 높이기도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심술궂었는지 모른다 했는데, 이제 주어를 뺀 거죠. 그래서 감기가 무척 심술을 부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한번 고쳐본 거예요. 생각해 보면 나에게 여유를 줬었는지도 모른다.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고쳐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감기는 일주일 동안 이제 고통을 준 거죠. 그랬을기에 라고 했는데, 10시에 자야 한다지만은 이게 뭐 어떻게 고치냐면, 이전에는, 그죠? 10시 이전에는 자야 한다지만, 10시에 자야 한다지만을 이제 선생님은 10시 이전에는 자야 한다지만으로 고친 거죠. 고쳐서 어떨까 할까, 이렇게 이제 의견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12시에서 1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고치라고 되어 있습니까? 쭉 가볼까요? 12시에서 새벽 1시라고 정확하게 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고쳐 쓰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감기가 계속되면서 몸이 아프기도 했는데, 아마 우리 이 글을 쓴 우리 6학년 학생은 예방주사를 넣어주었다고 하잖아요. 예방주사. 그죠? 예방주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사기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그렇죠, 백신이라고 하는, 지금 이거는 예방주사의 경우에는 백신이 되겠죠. 몸속으로 넣는 것을 주사라고 하죠. 그죠? 넣는 행위를 주사라고 하는데, 예방주사를 넣어주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말이죠. 그죠? 예방주사 구실을 했다. 예방주사와 같은 일을 한 거죠. 이런 부분을 선생님이 고친 거예요. 꼼꼼하게 생각해 보면 이제 내용이,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글이 맞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빼도 되고, 이어주는 말은, 그 다음에 감기를 미리 경험시켜준 상황이다를 선생님은 미리 경험시켜 주었다. 미리 겪게 해주었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고쳐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예방주사가 아니라 감기는 나에게 예방주사를 넣어주었다고 했는데, 예방주사를 넣어준 게 아니라 면역력을 갖도록 해준 거죠. 사실. 그죠? 면역력을 갖도록 미리 힘을 주는 건데, 지금 예방주사를 넣어줬다는 표현을 썼네요. 이거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여간 부족한 것 같기도 했다. 여간이란 말은 여간 부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쓰는데, 부족한 것 같기도 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이 시간이 부족한 점도 문제다. 시간이 부족한 점도 문제다. 이렇게 고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의 글을 여기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제가 잘 드러나게 글을 썼구나라고 선생님이 평가를 해주면서 excellent라는 표시를 했잖아요. 이 부분 여러분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면, 이 학생을 글을 한번 자세히 보면 생각자기에서 원래 했던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감기가 가져다 준 여유라는 이 주제를 나름대로 간단하게 생각자기를 해서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를 했잖아요.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을 보면서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여러분 보세요. 한 문단, 그죠? 한 문단이죠? 한 칸 들어쓰기가 있으니까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네 문단, 그리고 다섯 문단 이렇게 글을 썼잖아요. 한 칸 들어쓰기를. 6학년 학생이 다섯 문단의 글을 제목이 잘 드러나게, 감기가 준 여유, 그 다음에 주제가 잘 드러나게 글을 썼다는 거죠. 선생님이 다시 강조하지만, 고쳐 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글을 쓰기 전에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쳐 쓰기를 한다. 그 부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섬세하게는 주어와 수어의 관계, 그런 내용도 봐야 되겠죠. 또는 맞춤법 틀린 것도 봐야 되겠지만,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내가 글을 읽는 독자가 되어서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고쳐 쓸 부분을 고쳐서 다시 글로 쓰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6학년 학생이 직접 쓴 글을 가지고 고쳐 쓰기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